구독, 좋아요. 삶과 또 맞닿아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가짜 뉴스가 터져 가지고 놀라 있는데, 이번에 가짜 뉴스는요, 뭐 MBC 뭐 이런 JTBC 이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BS 보도를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윗분들이 대체 효과를 기대한다. 이 통계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또 국토부 과장이 예산과 인력을 날리겠다라고 했다고까지 하는데, 잠깐 간단하게 동영상 한번 보고 우리 대변인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소득, 고용 통계가 임기 내내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합니다.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도 드러났습니다.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근거 없는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하여 마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수치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 보도자료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그 책임을 조사 방식 탓으로 돌리는 자료를 내도록 압박한 건 역시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였습니다.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계를 믿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죠. 정부 발표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들어설 때 뭐라고 했냐면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라고 했던 것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집값을 잡겠구나라고 했는데 무려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부 다 한 번도 외회 없이 또 완전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벼락 거지란 말이 나왔어요. 그때 네. 집을 안 산 사람들이 너무 집값이 상대적으로 뛰어버리니까 네. 본인은 아무 죄도 안 졌고 아무 잘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네. 집까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이 느니까 네. 졸지에 상대적으로 벼락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벼락 거지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거의 뭐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었죠. 그랬더니 방법을 찾은 게 네.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 오르는 것처럼 하자라고 한 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제 한국부동산원이죠. 거기서 네. 이제 발표를 하는데 0.01% 정도로 해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민간 통계 이제 회사죠. 네. KB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게 0.22 또는 0.38. 그러니까는 네. 정부 발표에서 최소 22배에서 최대 38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당연히 국회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러서 국정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부 통계라고 못 믿겠다라고 했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텔레비전 실시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다가 그거 보고 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이 내는 통계 자료를 압도할 만큼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통계 조사할 때 모집합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모집합 수를 수십만으로 늘려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를 하고 또 그런 방법도 안 통하면은 KB국민은행 통계 조사하는 그 곳을 한국부동산원과 합쳐버려라.
그러니까 민간 통계 업체를 없애버려라 이런 짓인 거예요.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 그게 국토부에 내려와서 실제 검토가 됐습니다. 네. 그 검토 보고서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원에서 조사하다가 거기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그때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네. 않고 국민들 속이려고 부동산 통계를 조작을 해라. 그리고 민간 이제 그러니까 대조군이 있으면 사람들이 실제가 뭔지 의문을 가지면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대조군이 없도록 민간 통계 업체를 없애버려라. 이런 식의 행동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네. 국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는 그 권한 가지고 네. 정부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찾아내니까는 싫은 거예요. 네. 원전도 그때 경제성 조작한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온 거 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치부, 조직적인 어떤 부패, 조작 이런 것들에 감사원을 자꾸 들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국회로 옮겨가지고 국회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하부기관으로 들여놓으면은 네. 감사원이 감사할 때 그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마. 안 그러면 너네 인사 날린다. 너네 예산을 없애버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민주당은 뭐 입법, 행정, 사법도 하나로 합치려고 하고 그렇죠. 감사원에 뭐 그리고 뭐 검찰이 하는 일, 경찰이 하는 일, 뭐 다- 공수처가 하는 일 다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지금 비벼가지고 무슨 뭐 갈아서 먹으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네. 어떤 모델을 생각하냐면 약간 중국의 모델을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당 체제입니다. 쥐고 있으려고. 중국은 당이 정부보다 위에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일당 체제를 모델로 삼아서 민주당 일당으로 해서 정부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재명 이제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전 없다고 보지만 그러면 정말로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는 그런 엄청난 일 아마 실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금 대법관도 바꿀 거고 네. 헌재도 지금 바꾸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같은 경우 완전히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 민주당 입맛에 맞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 가치, 전체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반시장 경제 네. 이거에 동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서 네. 충분히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국민의힘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극우 정당으로 부르고 그렇죠. 본인들을 보수, 중도 보수라고 프레임을 이미 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조금 소름이 돋죠. 네, 네네. 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어떤 시청자 댓글을 보니까 민주당은 이 일을 20년 넘게 준비해 왔다 이런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네.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정도로 치밀한 게 민주당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네. 옛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일성 장학생을 네. 신림동 고시촌 가서 찾아라. 키워라라고 해서 실제 공작금으로 그 사람들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시에 페이스한 좌파 성향의 이제 법조인들, 네. 그 법조인들이 합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10년, 20년 흘러버리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까지 이제 승진이 돼 있겠죠. 그쵸. 그게 지금 대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그리고 헌재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제도권에 침투를 해가지고 제도권에서 결정적인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 네. 그런 상황까지 침투를 시켜서 지금 그게 숙성이 되어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깨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이제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네. 선출직을 바꿔서 이 또 부당한 상황, 이 좌측으로 경도되는 이 네. 제도권의 어떤 그 상황을 바로잡아주고 견제해주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게 공영방송의 어떠한 그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통계 가짜 뉴스가 있다라는 점
점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저희가 반반씩 내용을 섞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준우 대변인님과 함께하는 미디어 사냥 여기까지고요. 이준우 대변인님과는 다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